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불암입니다. 날이 참 차분하네요. 이런 날에는 예전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동네 어귀에서 코 흘리며 같이 뛰놀던 동무들, 학교 마치고 떡볶이 한 접시에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그 얼굴들이 하나둘 스쳐 지나갑니다. 친구 좋다는 게 뭐냐라는 말 한마디면은 서운한 것도 높고 힘든 것도 견디던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지요. 하지만 제가 이 나이가 되어 인생이라는 긴 드라마를 한 편 찍고 보니 참으로 가슴 아픈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 시절을 함께 했다고 해서 그 인연이 반드시 내 노년까지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인연은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용기를 내어 잘라내야만 한다는 것을요. 나이가 신을 넘고 예순을 바라보면 우리는 문득 외로워집니다. 자식들은 제 갈 길 가기 바쁘고 일터에서는 밀려나고 몸 여기저기는 고장이 나기 시작하죠. 그럴 때 우리는 옛 친구를 찾습니다. 그래도 옛날 친구가 최고지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연락처를 뒤적여 전화를 걸고 약속을 잡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그 친구가 내 텅 빈 마음을 채워주고 옛 추억을 나누며 나를 다시 살게 해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만나보면 어떻던가요? 30년, 40년 만에 마주 앉은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기는커녕 송곳처럼 내 심장을 찌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정말 많이 늙었다. 너 아직도 그 모양으로 사니? 하는 말들 말입니다. 분명 이름은 친구인데 마주 앉아있는 사람은 낯선 괴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어떻게 끝나 내가 참으면 되지 하며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고 내 남은 생명의 에너지를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인연이 노년까지 향기롭게 남으려면 두 사람의 영혼이 비슷한 속도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한 사람은 인생의 깊이를 깨닫고 겸손해졌는데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기가 사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단지 과거의 기억이라는 끈에 매달려 좀비처럼 이어지고 있을 뿐이지요. 제가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50세 이후의 삶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물건을 버리고 내 기운을 뺏어가는 말을 버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핥히는 인연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남은 인생이 평온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 말은 단순한 참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더 이상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혹은 당신의 영혼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만약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이 세 가지 말 중 하나라도 내뱉는다면 여러분 미련 두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조용히 차값을 계산하고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고귀한 후반생을 지키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자리에 앉자마자 내 얼굴을 훑어보며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 안 본 사이에 왜 이렇게 폭삭 늙었냐? 무슨 고생을 그렇게 하고 사니? 혹은 너 아직도 그 작은 아파트에 사니? 나는 벌써 큰 데로 옮긴 지 오랜데.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세월의 장사인니 그냥 저냥 산다라고 대답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피눈물이 흐르지요. 이것이 바로 제가 경계하라는 첫 번째 말, 걱정을 가장한 무례함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직이 많아서인지 친하다는 이유로 상대의 아픈 곳을 서슴없이 건드리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라면 오랜만에 만난 동무의 얼굴에서 세월의 풍파를 읽었다면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살아내느라 애썼다라고 손을 먼저 잡아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굳이 늙었느니 형편이 어렵느니 하는 말을 꺼내는 것은 당신을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 젊어 보이고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천박한 본능일 뿐입니다. 제가 연기자로 평생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겪어보니 말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더군요. 50세가 넘어서도 남의 외모나 처지를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의 아픔에 공감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힘들 때 곁에서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당신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며 자신의 행복을 확인하는 도구로 삼을 확률이 높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말은 상대의 에너지를 뺏어오는 에너지 뱀파이어의 행위와 같습니다. 당신이 공들여 쌓아온 평정심을 단 한마디로 무너뜨리고 당신을 초라하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지요. 이런 친구와 단 1시간을 앉아 있어 보십시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지고 마음은 한없이 공허해질 것입니다.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그 무례한 친구에게 빨려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자산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을 굳이 친구라는 이름으로 곁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 지기인데 이 정도 말도 못하냐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십 년 지기라면 더더욱 조심했어야지. 옛날 우리 조상들은 격조를 중시했습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선비의 기계를 잃지 않았고 남의 아픈 것을 들추지 않는 것을 덕목으로 삼았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격조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웃어주는 것은 인자함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만약 친구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그 인연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너 왜 그렇게 됐니? 라는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대신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내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느라 이 훈장 같은 주름을 얻었지만 너는 나이가 들어서도 남의 마음 아픈 줄 모르는구나. 가엾다. 그리고 조용히 그 인연의 끈을 놓아버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소중한 영혼을 보호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동창들이나 옛 친구들을 만나면 흔히 나오는 화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식 이야기로 흐르기 마련이지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어. 우리 딸이 이번에 좋은 집에 시집을 갔지 뭐야. 물론 자식 잘된 것이 부모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기쁨이라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저 또한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경계하라는 두 번째 말은 내 형편이나 사정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성공과 자식의 번창함만을 늘어놓으며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는 말들입니다. 너네 집에는 아직 취직 준비 중이라며? 에휴, 우리 집에는 너무 잘 나가서 걱정이야. 이 말 속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친구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당신의 가슴에 비교라는 독화살을 쏘는 행위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유독 비교 문화가 강합니다. 남보다 앞서가야 하고 남보다 잘난 자식을 두어야 목에 힘을 줄 수 있다고 믿지요. 하지만 50세가 넘은 우리에게 이런 비교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의 정상을 지나 이제 하산자를 준비하는 나이에 누구 배낭이 더 무겁고 화려한지를 따지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일입니까? 진짜 친구라면 내가 힘들 때 내 자식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요즘 젊은 애들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데 내 아들도 고생이 많겠구나라며 내 손을 먼저 잡아주어야 합니다. 만약 친구가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당신을 그 자랑의 관객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그는 당신을 친구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시켜줄 도구가 필요한 것뿐이지요. 이런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우리는 평소보다 더 큰 빈곤함과 초라함을 느낍니다. 내 삶은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다운데 그 친구의 말 몇 마디에 내 인생 전체가 실패작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 친구가 내뿜는 독한 에너지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만만, 즉 교만함이라 하여 경계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고 믿는 마음은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대화는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가로 향해야 합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으로 점철된 대화는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쓰레기일 뿐입니다. 제가 살아오며 느낀 바로는 진짜 부자는 자신의 부를 떠벌리지 않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남의 불행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속이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지요. 만약 친구가 당신의 초라함을 기회 삼아 자신의 화려함을 뽐낸다면 그 친구의 내면은 사실 누구보다 허기진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허기를 왜 당신의 상처로 채워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단호해지십시오.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런 얘기만 하니 좀 지치는구나라고 말할 용기가 없다면 다음 만남은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당신의 귀한 시간은 누군가의 자랑질을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50세 이후에 우리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느라 내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 자식이 잘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내 자식이 아플 때 함께 가슴 아파해주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의 아픔을 자신의 자랑거리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쓰는 친구가 있다면 그 인연은 오늘로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이 그런 무례한 친구와의 성대한 식사보다 당신의 영혼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당부는 자꾸만 우리의 과거, 특히 우리가 지우고 싶어하는 실수나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어 웃음거리로 만드는 친구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야, 너 기억나냐? 옛날에 너 사업하다 망해서 우리한테 돈 빌리러 다닐 때 말이야. 혹은 너 젊었을 때 바람 피우다 들켜서 고생했잖아.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변명합니다. 에이, 다 옛날 일인데 어때?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어디 있어? 다 추억이지.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추억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렵게 아물게 한 상처를 다시 헤집어 피를 내는 언어적 폭력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가 과거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 알 것이고 그 아픔을 다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예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우리네 인생이라는 게 참 굽이굽이 사연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50년을 넘게 살며 실수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고 남 부끄러운 일 한 번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허물만을 붙들고 나를 비웃는 사람은 나의 성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나는 여전히 30년 전의 실패자이고 여전히 비웃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자꾸 되새기게 하는 것은 당신의 진동수를 낮추고 현재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평온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과거의 회한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평안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과거의 족쇄를 채우려는 친구와 함께 있으면 당신의 영혼은 다시 그 어두운 시절로 끌려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적인 진화를 방해하는 아주 나쁜 인연입니다. 제가 연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제가 단역 시절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며 그때 참 애처로웠다고 격려해 주지만 어떤 이는 굳이 제가 실수했던 장면이나 서툴렀던 시절을 들춰내며 깎아내립니다. 후자의 사람들을 곁에 두면 마음이 늘 무겁고 조심스러워집니다. 반면 과거의 나를 덮어주고 현재의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편안해지지요. 여러분, 50대 이후에는 나를 비하하며 웃음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당신의 너그러움을 베풀지 마십시오.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나는 지금의 내가 소중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만약 그가 너 참 예민해졌다라며 비아냥거린다면은 그때가 바로 관계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그 친구는 당신의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당신을 오로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정리정돈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옷장에 입지 않는 옷을 버리듯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인연의 찌꺼기들도 과감히 치워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비웃는 친구를 끊어내는 것은 무정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보호입니다. 여러분, 기품 있는 노년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당신을 과거의 감옥에 가두려는 사람에게 당신의 귀한 현재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더라도 나의 어제보다는 나의 오늘을 응원해주고 나의 내일을 함께 축복해주는 그런 맑은 인연들만 남기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의 남은 세월이 향기로운 꽃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부류의 친구들 걱정을 가장해 무례를 범하는 이, 자식과 돈 자랑으로 비수를 꽂는 이,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들춰내어 조롱하는 이들을 정리하라는 말이 어쩌면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최불암 씨, 그래도 정이 무서운 건데 어떻게 그렇게 칼같이 자르나 하고 되물으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80평생을 넘게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진실은 잘못된 인연을 붙들고 있는 고통이 혼자 있는 고독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50을 넘고 60이 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나를 깎아내리고 내 기운을 뺏어가는 사람들에게 낭비하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도 아깝지 않습니까?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상대가 미워서 하는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영혼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는 자기 자비의 행위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마저도 에너지가 소모되니 그저 여기까지가 우리의 인연이었구나 하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친구들을 다 정리하고 나면 명절에 누구를 만나고 등산은 누구랑 가나 걱정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썩은 사과가 가득한 바구니에 내 영혼을 담아두면 내 영혼도 함께 썩어버립니다. 차라리 빈 바구니로 지내다 보면 그 자리에 정말 나를 아껴주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맑은 인연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그 빈자리를 책 한 권, 조용한 산책, 그리고 나 자신과의 깊은 대화로 채워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남의 시선에서 해방된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꽃은 향기로 말하고 사람은 인품으로 말한다. 50세 이후의 인연은 그 사람의 경제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가 풍기는 인품의 향기를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만나고 나면은 마음이 훈훈해지는 사람, 내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만약 그런 친구가 당장 주변에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내가 맑은 향기를 풍기면 그 향기를 맡고 벌나비 같은 좋은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황혼은 결코 쓸쓸한 퇴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갖 소란스러움을 뒤로하고 가장 본질적인 아름다움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들로부터 과감히 졸업하십시오. 휴대폰 연락처를 정리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십시오. 홀가분해진 그 마음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아, 오늘 하루도 참 평온했구나라고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최고의 장수 비결이자 행복입니다. 여러분, 외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이들과 섞여 영혼이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오늘 밤에는 나를 괴롭혔던 그 이름들을 하나씩 지워내며 고생 많았던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십시오. 그동안 인연을 지키느라 참 애썼다.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된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내일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잡음 없는 고요한 음악처럼 그리고 은은한 자양기처럼 평온하고 고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